이번 시간에는 그 넙스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야에서 지금 모델링하는 방법이 이제 넙스하고 폴리건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 하나가 더 있었던 걸 아는데 그게 지금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안 써봐가지고 뭐였지? 네, 아무튼 네, 지금 제일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넙스하고 폴리곤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넙스 모델링, 이렇게 폴리곤 모델링 두 가지로 이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넙스하고 폴리곤에 대해서는 뭐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넙스하고 폴리곤의 약간의 좀 차이점, 네,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넙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곤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하나의 그 오브젝트, 네,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폴리곤하고 다르게 이렇게 버텍스를 움직여가지고 네, 이렇게 형태를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모양 같은 경우가 이제 폴리곤하고는 다르게 좀 부드럽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나올 수 있고, 이 물체가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넙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진면이 없죠. 네,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이제 변형을 할 때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모양이 변형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도넛 모양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모양이 좀 돼 있고요. 다 부드럽게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버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는 쭉 작업병에 삐쭉 튀어나오지만 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모델링 쪽에서 좀 많이 쓰이죠. 다른 툴들이 넙스를 좀 지원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헐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그 아이소팜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그 버텍스의 형태도 조절해 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모델링 할 때 이런 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하고, 또 뭐 아이소팜이라고 해가지고 라인을 또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어디 보자. 모델링에 서페이시스에 인서트 아이소팜이라고, 네, 여기 인서트 아이소팜스를 이용을 해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또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우리가 반복 기능일 때는 네, 단축키 G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세로로도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부드러운 형태의 그 모델링을 할 때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덩어리감으로 잡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건 좋은데, 뭐 일정 부분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얘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폴리곤 모델링 것처럼 튀어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오브젝트를 하나 넣은 다음에 그 필렛, 이게 다 예전에 좀 많이 쓰던 방법인데, 필렛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맞을 거예요. 저도 되게 오래간만에 써가지고 기억이 좀, 네, 여기 있네요. 네, 가물가물하지만 이 서페이스 필렛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뭐 튀어나오게 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준다거나 그런 형식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콧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도 밑에가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이제 막을 수 있는데 각각의 물체가 따로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걸 보면은 이제 큐브가 있네요. 네, 큐브를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의 덩어리 같지만 지금 아웃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4개의 플랜, 6개죠. 네, 6개의 플랜이 하나에 뭉쳐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죠. 네, 하나의 물체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넙스 같은 경우는 각각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각진 형태로 좀 나와 있고요. 여기로 만약에 이제 부드럽게 한다고 그러면 또 아이스팜 잡고, 저도 예전에 내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이스팜 잡고 라운드 치고 트림으로 깎아가지고 막 되게 복잡한 그런 형태를 만들게 돼요. 하지만 또 넙스가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폴리곤에서 좀 하기 힘든 모양들 같은 경우도 넙스에서 또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네요. 지금 보면 섹션이 8개인데 이걸 한 16개 정도로 만들어주고 복사를 해서 버텍스가 좀 낮네요. 그래도 뭐 해보죠 뭐. 자,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좀 쭈그러들게 하고요. 자, 이렇게 다른 물체를 만들면
뭐 예전에 아마 제 튜토리얼 와인잔 만드는 거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리볼브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와인잔의 형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하게 여기는 이제 로프트라는 걸 이용을 해주시면 이런 모양들도 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와인잔에서 설명드렸듯이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오그라들게 아니면 더 늘리게 해서 이런 모양들은 또 폴리곤에서도 좀 만들기 힘든 형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뭐 얘가 이제 또 히스토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같은 걸 이용을 하면은 네, 라이팅을 네, 두 사이드로 만들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돌려 가지고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형태들도 우리가 좀 쉽게 또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넙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전체적인 덩어리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의 모양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그런 모델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설명이 제가 지금 적절하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거는 좀 여러 번 만들어 보면서 좀 익숙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넙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 마야나 맥스 쪽에서는 좀 많이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폴리곤 모델링 쪽을 좀 많이 사용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폴리곤을 많이 안 사용하고 넙스를 사용했었을 때 꽤 오래전 얘기죠. 예, 그때는 진짜 이 넙스가 좋은 반면에 또 어려운 부분들 좀 있었는데 네, 그렇지만은 뭐 넙스에도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예,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할 때는 또 넙스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지만 뭐 여러분들도 한번 넙스를 이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상으로 넙스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